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춘모의 시간입니다. 세테크 재테크 시즌3 38강이네요. 158번째 강. 오늘은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제가 일선에서 한 30년 넘게 있으면 저분은 참 돈을 잘 벌었다. 왜 저분은 하는 것마다 재테크가 안 될까? 실패한 사람. 이것을 보면 투자의 10계명, 모세 무슨 10계명이 아니지만은 그런 것을 지킨 사람들은 좀 실패 없이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백문백답합니다. 그래서 너무 백문백답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방송은 이 세법 시간이라 재테크 시간이라 제가 어떤 물건을 파놓고 이런 방송이 아니잖아요. 158회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좀 딱딱하지 않게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세금 자체가 아이고 골치 아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인춘모 교수는 하도 세법만 연구하고 저러니까 머리가 다 빠졌어 이러듯이 내 한 사람으로 만족하자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까지 머리 빠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뭐가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그랬어요. 전번 시간에 했던 것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할지 이월과세가 어떻고 우리가 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비교표를 해가지고요. 다음에 1시간 하겠지만은 동일 세대 분류, 다른 세대 분류, 효도, 합가,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 이렇게 하면은 머리 다 빠져요. 그래서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특히 이제 상속세 같은 데 보면 녀석이라 그러겠습니다. 저 녀석은 상속세에 관심이 없는 녀석은요. 이미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예요. 아버지가 주문 받고 엄마가 주문 주는 대로 받고 꼭 성공도 못한 녀석이 유류분 청구하고 또 달라 그러고 적다 그러고 아버지한테 들어대고 그런다니까요. 섹스피어는요. 딱 여러분들 다 쓰시고요. 나는 이렇게 말해. 빚은 물려줄 수 없지만 섹스피어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제일 좋아하는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로 아끼는 침대만 남기고 갔잖아요. 그 유명한 섹스피어가. 그게 부인에게 증여한 게 헌 침대 증여였거든요. 그러니까 쓰실 때까지 쓰시고요. 세테크 하시고 나머지 부분 물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방송이 아니면요. 그냥 물려주지 말라 그래요. 실컷 5대양 6대지도 여행하시고 감정이 살아있을 때, 감정이 떨릴 때 여행하십시오. 다리가 떨리면 여행 못 갑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랬을 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쭉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했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1번, 재밌는 족구입니다. 이춘모 세테크 재테크를 꾸준히 5년 이상 봤다. 그러면 좀 실패할 확률이 적겠죠. 계약서 쓰러 갈 때 내가 뭐라 그랬어요? 기부서하고 가고 도장까지 가지 마세요. 오늘 팔아라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네 기가 얇아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은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들은요. 실패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 그걸 떠나서 좀 실패하는 쪽은 어쩌면 이걸 부동산을요. 주식처럼 생각해요. 주식처럼. 단기 전매. 그냥 갭 투자 갭 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걸 또 모기지를 이빠이 걸어가지고, 이빠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많이 걸어가지고 주식 투자하실 때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주식은 일정 금액에서 데이 트레이닝 하면 양도소득세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을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은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를 자주 보거나 다시 보기를 다시 보신 분. 아예 이런 방송이 있는지도 모르고 세미나장 한 번도 안 오신 분. 실패한 사람은 주식처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 분들이에요. 두 번째 실패하신 분들은요. 곰이 왜 죽는지 아세요? 곰이 왜 실패하는지. 곰은 쓸개땀으로 죽어요. 인간들이 그 곰 쓸게 하려고. 그 다음에 특히 남자는 그 여자와 혀 때문에 죽어. 정치권에서도 이 혀 잘못 놀려가지고 죽잖아요. 아웃당하잖아요. 근데 재테크에서는요. 실패한 사람들은 이 총을 너무 빨리 뽑아. 서부국에서는 총을 빨리 뽑아야지 안 죽잖아요. 근데 미화는 뭐냐면 지갑을 빨리 너무 열어요. 그냥 광고를 보면 그냥 다 에버스 셀렉션인지도 모르고 그냥 역선택, 잘못된 선택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돈이 좀 은퇴해가지고 시드머니 처음 생겼거든요. 직장만 다니다가 오 인력이 생겼어요. 이게 웬일이냐. 근데 그 평생 모은 재산을 총을 먼저 빼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맞아버려. 그래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빨리 액션을 취하는 사람들은 못한단 말이야. 꼼꼼히 따져보고 가서 또 보고. 내가 그랬잖아요. 떡볶이집을 하나 하더라도 애들 파할 때 가서 보고 등기할 때서 보고 여인숙을 하나 한다 그러면 거기서 40일 이상 살아봐야 돼. 새벽에 손님이 있느냐, 아베케죽이 오느냐, 뭐 해서 항상 그런 식으로 분석하고 또 세금 가서 연구하고 이 로드맵을 쫙 살 때부터 이 부동산이 아웃될 때까지 또 이걸 증여 상속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하신 분들은 이게 성공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부동산도 심리고 성격이에요. 특히 이 재테크를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 못 하잖아요. 이게 노후에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해요? 베이머 부모 720만 명 베이머 부모가 이게 급해. 아까 말한 대로 품위 유지비도 없지. 이제 집에 배우자가 여보 나 어디 가서 좀 술 한잔 해야 되는데 동창회 가. 그러면 10,000원짜리 하나 주니까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벌어야지. 이래가지고 총을 너무 빨리 뽑아. 그래서 너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총을 먼저 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총을 먼저. 세 번째 오늘 5개만 할까 너무. 세 번째는 어떤 분들이 실패를 많이 하냐면요. 이걸 비기너들이 무슨 수학 공식처럼 B제곱 마이너스 4AC 근의 공식처럼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A제곱 마이너스 이 수능 뭐 수학파나 이 공식처럼 생각하는 거야. 이 주식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차트 분석해가지고 돈 떴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기술적 분석의 대표적인 게 심리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데 이게 무슨 변곡점이 어떻고 지금 타이밍이 어떻고 이제는 뭐 대순환설, 대위기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클형으로 보면 아파트를 살 거다 말. 그게 맞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걸 너무 이게 무슨 사회학적 통계 기준으로 부동산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맞겠습니까? 각 물건마다 각 그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는 것이 부동산인데요. 제가 보면은 여러분들 핸드폰 옛날에 음성하다가 또 그 다음에 이게 저 뭡니까 이게 뭐 통화되다가 요새는 5G 시대잖아요. 5G, 4G, 5G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이 될 거 아닌데 부동산만큼은요 그렇게 그 디지털화 되지가 않았어요. 과세를 하는 과세 관청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행정청에서는 다 이게 디지털화 됐지만 아직도 부동산이 왜 부동산인데 움직이지 않는 이 녀석이고 아직도 집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그래서 공식대로 되지 않고 통계처럼 되는 게 아니다. 그걸 너무 믿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세미나 하다 보면 교수님 지금이 올해가 들어갈 타임이 돼. 뭘요? 뭐 주식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공식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제일 바보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바보인지 모르고 슈퍼 바보라고 했어요. 슈퍼. 바보를 더 크게 써야지. 어디 땅을 탁 사모님 사장님 땅 투자해서 5배 오르고요. 여기 신도시 되고요. 자기만 정보를 아는 것처럼 그래요. 정보의 비대칭에서 이미 벗어난 지가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지역도 한번 알아가려면은 이장 물어 가야 되고요. 가격 하려면 그 로컬 부동산에 들려봐야 되고 뭐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랄지 지리정보랄지 모든 게 정보의 비대칭에서 다 오픈돼 버렸어요. 비대칭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가격 찾고 요 1개월 내에 실거래된 가격을 탁 치면 네, 몇 동 몇 호가 얼마에 거래됐습니다. 여기에도 함정은 있어요. 아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실거래 가격을 넘어가서 믿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꼭 로컬 부동산에 가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지간에 거래를 했을 때 3억 밑으로도 거래해도 최근에 난 얘기입니다. 작년에 신문 나 기억나네요. 아니 어디를 뭐 엄마 아파트하고 대치 팰리스를 조사를 했더니 4억 이상이 실거래 가격이 낮아. 그것은 금매 물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존비속 간의 특수관계인 간에 법망을 벗어나지 않게 아까 5% 이내 뭐 3억 이내를 딱 조정하고 시가 대가로 그거 거래한 거예요. 거래한 거. 그런데 그것이 시세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고가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가 매수, 고가 매도. 그러니까 그것이 뭐 어디 아크로 무슨 리버가 뭐 평당 1억에 됐다든가 그것은 허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통계 자료라 할지 아까 자기만이 아는 정보 같아요. 아이고, 뭐 앞으로 뭐 북한하고 잘 되면 뭐 고속도로가 어디로 난다나. 그래서 자기만의 정보를 가지고 남한테 옆에 부인한테도 안 가르치고 친구 술자리에 가서도 절대 소문 안 내는. 제가 소문 내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우리 저 입찰 볼 때 경락 가격 쓰는 거 그것은 옆에 친구한테도 말하면 안 되지. 얘가 이론만 뒀어도 내가 떨어지니까 그런 것은 비밀로 하되 자기가 혼자 비밀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나중에 수법 바보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부동산을 모르면요 가장 핫한 지역이 남들이 10명 중에 9명이 좋아하는 지역에 사면 돼요. 그런데 꼭 그런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랬어요. 전부 다 그랬어요. 땅이랄지 재개발 될 구역도 아닌데 자기만 재개발이 언제 된다는 식으로 알아가지고 정보를 실제하고 틀리게 해가지고 혼자만 가는 길을 택했다 그래가지고 남도 안 알게 준다니까. 그런 분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왜 남들이 안 가겠어요? 요새 얼마나 다 똑똑한데.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야. 그러면 나는 꽝이지, 꽝. 항상 앞뒤를 보고 이렇게 물론 정보를 좀 일찍 이렇게 습득이라 그러나요? 정보를 미리 알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10년 전, 20년 전에 그런 재개발 뭐 재건축 할 때 그랬었어요. 2003년 이전에 주택법이랄지 재개발 단일법일 때는 그런 좀 정보가 좀 필요하다 했던 시절은 있었으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모든 정보가 핸드폰 속으로 들어왔다. 저도 지하철 오면서 핸드폰 가가지고 증권도 사고 증권도 팔고 정보도 거기 오늘 방송해야 되는데 저기 상계동에 뭐 하나 아파트가 얼마가지 이거 그러면 톡 하면 촥 나온다. 그 다음에 타이밍을 그렇게 중요시해. 언제 사야 됩니까를 말. 거시적으로는 중요하죠. 자, 지금 이렇게 전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중과세 시대니 올해 안 사고 내년에 사도 천천히 사도 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근데 각 개별의 지역마다 그 물건마다 틀리다 그랬잖아요. 타이밍은. 그러니까 제일 우리 부동산이 핫한 시절에는 오전에 팔았죠. 그러면 따끈따끈할 때 그 돈 가지고 오후에 가서 문서 잡으세요. 이런 것이 있고 차라리 타임 레그를 걸어라 그러잖아요. 타임 레그는 뭐예요? 시차. 어떤 앞으로 이제 4월 1일부로 중과세 할 겁니다. 그러면 3개월 줬잖아요. 또 2020년 1월 1일부터는 9억 이상짜리들은 2년 안 살면 전부 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15년 살아야지 30% 해줄 겁니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 타임 내기가 1년 동안 유예를 줬잖아요. 뭐든지 유예가 있어. 바로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타임 내기를 이용해서 재테크를 하는 거, 세테크를 하는 게 좋은데 무슨 주식처럼 아까 타이밍해야 돼요. 온 타임. 실시간 마케팅인가 이게? 참 그러신 분들은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6번. 아까 이제 5번이 타임하고 타임 레그는 틀리다 이 말이에요. 시차하고. 이것은 재테크의 수단이 하나 들어갑니다. 이 타임 레그. 내가 타임 레그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그 권리 산정 기준이랄지 그다음에 이런 거 할 때는요. 이 타임 레그를 이용하는 분들이 복부인들이에요. 복부인들. 잘하죠. 권리 산정 기준이 어떻게 바뀔까? 또 특히 이런 것도 있죠. 변환. 재개발이 기존 주택에서 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점이 언젠가. 과거 2005년 이전에는요. 법이 따로 있어요. 근데 2005년부터는 단일법으로 도시정비법으로 딱 바뀌면서부터는 이제는 관리처분을 계획할 때 인가일로 시장 군수가 인가일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거랄지. 그런 게 타임 레그인데 타임 교수님 언제 사야 되거든.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나 몰라요 그러면. 6번. 그런 분들이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6번은 요새 전쟁과 절벽이 많다. 근데 이걸 무시한 분들이 있어요. 역시 거시경제적인 걸 좀 봐야 돼. 야, 이거 앞으로 5.5대 시대다 말이야. 엊그저께 5% 이상 앞으로 뭐 애기를 가진 분들이 우리가 제2금융권에선가 이렇게 예금 금리를 많이 준다니까 아침부터 줄 섰잖아요. 이게 어딘데 5% 이상. 근데 대출 금리도 또 5%대예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절벽. 저번 시간에 그랬죠. 가계 폭탄, 세금 폭탄, 뭐 인구 절벽, 고용 절벽,
거래 절벽, 이 절벽과 큰 대세를 알아야 되는데 이 대세를 전혀 무시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소득이 3만 불이 되고 그러면 과거하고 틀린데 이러다가 말겠지. 이 정권이 바뀌면 또 집값 폭등해요. 어떤 분들은 다 99%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틀릴 수가 있어요. 물건마다 개별마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이러다가 정부가 슬그머니 빠진다나 그래가지고 정권이 바뀐다든가 그러면 다시 집값이 뭐 폭등한다나 지금은 뭐 앞으로 공급이 없어서 대형 평수에 공급이 없어서 희소성 때문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릴 수 있어요. 사회의 변형. 그럼 무슨 말로 결정할 수 있느냐. 근데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미리미리 사전 정예를 좀 하고 이렇게 전장이 서방이 시작되기 전에 교통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걸 다 무시해버려. 그냥 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문도 하나지만 나가는 문도 하나거든요. 죽음의 문. 그러니까 이게 죽음학이라는 외국에서는 죽음학이라는 게 있어요. 죽음을 이제 상속세 할 때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미리 교통정리를 하자. 더 좋은 것은 교통용도 필요 없이 내가 벌어놓은 거 다 써버리고 기부해버리자. 이제 자녀분들이 착하고 열심히 사는 분들은 미리 좀 해줘서 얘들이 도와주는 경우도 좋아요. 근데 제가 말한 것은 불효자 말하는 거예요. 요새 불효자, 효도각사라는 게 왜 있는데요. 효도를 증여를 해줬어. 증여를 홀라당 받았어. 그럼 3개월 이내에 취득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해서 우리가 증여세가 안 나오는 경우죠. 또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면 취소가 안 되는 거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과 이런 대세를 큰 패러다임과 이런 트렌드를 확실히 좀 알고 가야 돼.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막연하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7번이 이 세테크하고 관계 있어요. 상가를 샀다 이런 분들은요. 이게 창업자하고 세입자하고 나하고 둘이 공동 투자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이 세입자가 좋은데 몫이 좋은데 나는 14억을 받았어. 그러면 550만 원 정도 이제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그럼 이 친구가 경마장도 안 가고 이런 뭐 당구장도 안 가고 열심히 하면은 권리금도 올라가고 나한테 따복따복 임대료가 안 밀리고 잘 다닐 텐데 이게 아닌 거야. 다른 잿밥에 이게 있어. 그럼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가는 상가집 된다는 말이 상권이 형성이 안 되든가 오직하면 상가는요 기존 상가를 사라는 말이 있어요. 앞으로 검증되지 않은 새 상가를 샀다가는 스트로우 이펙트 크게 옆에 몰들 뭐 스타필드 뭐 이마트가 딱 있으면 쫙 깔려. 옛날에는 단지 내 상가가 잘 되는 것이요 6, 7개 있어요. 미장원, 문방구, 치과, 부동산, 옛날 복덕방 이런 것은 무조건 임대료 안 물리고 잘 되거든요. 아니 지금은 머리 하나 자르는데도 동네 안 가는 병도 있고 누가 바지 하나 사러 갈 때 뭐 이마트나 뭐 그런 말을 무슨 마트를 말하면 안 됐지만 큰 대형 쇼핑몰로 가가지고 스트로우 이펙트. 춘천하고 서울하고 고속도로가 뚫리면서요 가장 망한 게 동대문에 와서 옷 다 사요. 이런 치과도요. 서울의 치과한테 몇 개야 지금. 잘 되는 것은요 춘천 달가비하고 춘천에 온천 하나 있거든요. 그거 2개 빼놓고는 요 택시 기사가 하시는 분이요 다들 서울로 가요. 여수하고요 그 뭐 어디입니까 뭐 저기하고 다리가 놓이니까요 다 다리 건너가서 사요. 나부터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고시원 옛날에는 지방대학 애들이 학교 앞에서 이제 기숙사 못 들어가면 방을 얻어가지고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게 1시간대로 다 가버려요. 앞으로요. 부산은 20분대 간대요. 앞으로 뭐 10년 전 얘기지만. 근데 아무튼 교통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런 이익에 나는 소득의 전문에 임대소득세가 됐든 특히 캐피탈 게인, 양도소득세는 동업자가 누구요? 강력한 동업자가 국세청, 상가 이런 임대 이런 뭐 오피스텔 이런 것은 동업자가 임차인이다 이 말이에요. 세입자하고 공동 창투했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공동 창투하니까 임대료를 못 내고 힘이 겨우니까 100만 원 깎아줬잖아요. 아이고 힘들죠. 100만 원씩 내지 마세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은 물건을 옥석을 가려가지고 실패하지 않아요. 이렇게 불타는 부동산, 불 꺼진 부동산, 옥석을 잘 가려가지고 이걸 하려는 분들은 그렇다. 그 다음에 8번은 이건 잔소리예요. 잔소리.
투자의 식김이에요. 이춘모 교수가 34년 동안 바라본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은 그렇디다 이런 거예요. 8번은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언짢을 않을 수도 있는데 나이 값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나이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예컨대 내가 30대다 그러면 뭘 투자해야 되겠어요? 신혼부부라 할지 이런 통장에 도전한다든가 청약 관련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근데 나이가 이제 65세예요. 뭐 65세면 아직도 뭔 소리야. 내가 짱짱하게 100세까지 사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래 쇼부를 봐야 되는, 오늘 일본말 많이 나오네. 이런 임야랄지 땅을 막 투자 금방 이렇게 안 된다. 그 다음에 재개발도 뭐 20년 30년 될지도 않을 건지. 아니 내가 짱짱하니 감겨 있고 눈이 흐리지기 전에 신체 건강할 때 약간 쇼부를 본다. 그 일본 말인데 자꾸 승부를, 좋은 말이 있네. 승부를 볼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나이에 못지않게 투자해요. 제가 지금 70대 돼가지고요. 물론 자식을 위해서 투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식들이 관리 못해요. 자식들은 통장에 현금 따끈따끈하니 심사인당 5만 원짜리를 꽂아줘야지 아버지 좋습니다. 관리하기 좋습니다. 그러지. 일본이 그래요. 일본은 땅을 국가에 가져가세요. 그래도 국가가 안 가져가요. 자산세, 종부세가 나오니까 그 필요 없어요. 나. 왜 개발을 못 하잖아요. 공법적인 이유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에 맞게 투자를 하지 않은 분, 40대는 어떤 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40이구나. 5년 후에 우리 아들 애들이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그러니까 새 아파트로 갈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나 마련해야지. 이렇게 나이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또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팍 준다든가 미성년자에게 막 증여를 해가지고 증여를 추정당하고 이게 나이에 맞게 하자. 이 말이에요. 스텝 바이 스텝. 관리 야구의 시대다. 이 말이에요. 관리 야구. 심플하게 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플. 딱 나이에 맞는 거, 딱 주택연금도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이 나이 되면 주택연금을 해야지. 이런 것이 나이에 맞는 투자를 안 한 분들은 실패한 사람. 그 다음에 9번에 이 부동산을요, 실패한 사람들은 막 재테크 수단으로 빅뱅 이론으로 막 이게 1억만 투자하면 뭐 5억 되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실패한 당신, 미운 당신, 슈퍼바보. 근데 이걸 그렇지 않고요, 가치 투자를 봐가지고 이 부동산 내가 꼭 진드거니 지고 있으면서 이걸 보험의 기능으로 써야지. 이건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알짜 부동산을 골라요. 그리고 막 몇 배 뛴다는 것은 너나 해라. 왜 좋은 곳은 왜 나한테 구하니? 너 배우잖아. 너 처삼촌이나 이런데 하지. 요새는 그 증여세 때문에 난이란 말이 많이 형제의 난, 시숙하고 이게 막 상속세 때문에 많이 그러잖아요. 형제의 난 봤잖아요. 모 그룹도 보고 막 시숙하고 싸우고. 요즘은 누구하고 싸운다더라? 그 동생 남편. 그러니까 동생하고 사위하고 싸우는 거야. 사위가 지가 뭐라고. 상속법에는 그 사위가 이렇게 대습 상속이나 이런 게 돼 있거든요. 이혼을 안 한 사람은.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아내가 죽었는데요. 처갓집 자산이 많잖아요. 그러면 재혼 안 해요. 뭐 이런 분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9번은 부동산을 내가 우리 아들 유학 보내야지 내년 보면 결혼시켜야 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황금성, 안전하고 안정적인 자산, 안전적인 자산, 세이프, 시크리트 개념이 틀리죠. 이런 개념에서 현금화할 수, 내가 10%만 금매물로 내놔도 팔리겠군, 이런 거. 어떨 때는 50%도 내놔도 30%만 주고 70% 깎아줄게 내놔도 거들떠 않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땅속에 그냥 묻혀버려서 거름이 되는 투자 요법이란 말이에요. 요법이라고, 방법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보험의 기능으로 좀 봐라. 이걸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그랬잖아요. 성경이나 불경이나 무슨 보면은 탐욕스러운 거, 응? 너무너무 욕심이 많은 거, 부정하게 재산을 형성한 것은 끝이 안 좋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법을 너무 한다든가. 국세청은 그대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내가 자주 쓰는 편. 너가 LA 가가지고, LA가 우리 교문이 100만 명이거든요. 너 거기서 도박했지? 라스베가스에서. 그때 짜장면 곱빼기 먹었지? 다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의 기능으로 해라. 자, 마지막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아까 처음에도 그랬지만 제발 부동산을 세금 모르고 노드배 짜지 말아라. 진짜 세금을 모르고는 부동산을 이게 부동산만 그럴까요? 다른 것도 그러겠죠.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소득세가 어떻게 될까? 어우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증권으로 받을 건데 대주주로 받으면 65%까지 증여세가 한다면서 이런 관계. 세금에 관한 로드맵을 모르고는 부동산을 하지 마라. 그러면 실패한 사람에 된다. 지금 말한 것을 반대로 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잔소리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게 감히 그냥 십계명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지은 거예요, 지은 거. 그러니까 지키시려면 지키시고 그렇다면. 그다음에 이제 전번에 14번까지 하다가 이제 한산 취득까지 하다가 15번째 이제 재건축할. 자 다시 이제 백문백답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잔소리 시간이 끝났다. 안타까워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내가 성공한 사람들을 통계적으로 보니까 항상 공부하고 이런 세금 계산하고 이쯤 뭐 세특기 재특기 많이 보고 다시 보고 또 혼자 보기 심심하면 옆집 아주머니 여기서 김장하다가 야 우리 집에서 김장하자 그러면 요거 틀어주고 응? 다시 보기 그냥 틀면 계속 나온다니까요. 이거 방송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 틀어놓고 그냥 고춧가루 버무리시면 되지. 자 오늘 이제 다시 백문백답으로 갑니다. 이제 15번이 재건축. 저번에 14번까지 했어요. 이건 내가 세금인데 절차 세금이다. 진행 세금이다. 어떤 절차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어느 세금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좋아하고 분양권, 입주권 이런 걸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조합원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 조항이랄지 이런 것을 좀 깊숙이 공부할 시간이 있는데 제가 약속을 드린 게 있죠. 상속세에 관한 여러 가지의 자세한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관한 것을 단가번에서 1시간씩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정리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관한 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받는 법에 대해서 1시간 더 하겠습니다. 또 저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분양권 포함해서 1시간씩 띄어서 합시다. 여러 가지 대체주택에 관한 거, 언제 팔아야 되는 거, 장기보유 특별 공제 받는 방법, 기간 이런 것들이 복잡함으로 인해서 이게 한 번 더 보자 이 말이에요. 제가 전번에 그랬듯이 우리가 그 도정법이 이제 2003년도 6월 30일에 바뀌었죠. 그 전에는 이게 재건축은 도시개발법이었어요. 사당동, 신림동, 노핑집, 무허가 이런 거 뭐 난가조동 이런 거 할 때는 도시개발법이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도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하고 주택법이었거든요. 이것을 이 녀석을 2003년도에 쫙 또 통폐합해가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바뀌었잖아요. 또 이러다가 올해 2월 9일 날 도시환경정비법을 진짜로 정비를 했어. 4개를 3개로 해가지고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일로 묶고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로 뭐 묶어버린다든지 재건축 재개발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대정비를 했지. 지가 스스로 정비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얘기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세법도 바뀌겠죠. 세법도 쭉 바뀐 거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얘기는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 40개를 해야 되는데 많기 때문에 그건 단가반으로 넘긴다 이 말이에요. 1시간짜리로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좀만 참아주시라 이 말이에요. 분양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건너뛸게요. 그건 이제 쭉 해가지고 19번에 비사업용 토지 중과 이거 19번 여기 이제 건너뛰었어요. 뭘 건너뛰냐면 뭐 이제 뭐 입주권, 분양권 이거 다 17, 18 입주권, 분양권 이것도 할 말이 많죠. 근데 이건 간단하니까 19번으로 이건 다시 한단 말이에요. 묶어가지고 이것은 중요하니까 별이 5개다 이 말이에요. 왕별. 그 다음에 이제 19번이 비사업용
토지에 준 거에서 전번에 토지와 세금에서 좀 해줬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농지에 관한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걸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놔두고. 그 다음에 공입사업에 관면해서 좀 우리 나 살다 보니까 내가 우리 손주가 독립운동을 했는지 제가 우리 토지가 신도시로 들어갔다는 게 공익사업 아닙니까? LH에서 수용당한대요. 간보일, 보정률 그러죠. 간보해가지고 환지도 준대요. 그 다음에 채권으로 보상한대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보상한대요. 그럼 1년에 1억이래요. 감면이. 그 다음에 5년에 2억이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농지가 편입됐다든지. 특히 분당, 평촌, 어디 일산 다, 논농사, 밭농사 짓다가 그냥 대박 맞았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감면. 나는 그분들은 참 해피한 것 같아요. 열심히 제가 아시는 어르신인데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어디에, 저 북쪽 어디라 그랬는데, 그게 한 2,000평인가가 공익사업으로 들어갔어요. LH 걸로. 그러니까 동네에서 맨날 옛날에 똥장군하고 지게만 치고 다니더니 이제 허리를 좀 펴고 살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자식들이요. 혈혈을 못 펴게 벌써 사이가 돈 꿔달라 그러고 저기 또 막내딸이 집 산다고 꼬나 아직 지금 나오지도 않았거든. 채권 보상하고 현금 보상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 사장 친하니까 잘해. 막걸리 좀 사줘.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도를 1억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농지 대토 이런 거에 양도세 감면들이 있어요. 현금 보상, 채권 보상. 3년짜리, 5년짜리 만기 채권 같은 것은 40%로 감면해준다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청자분들 나는 맨날 저런데 한번 어떤 분은 어디지? 어디에다 땅을 샀는데 우리 땅은 우리 동네는 신도시가 안 생긴다고 화를 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공익사업. 그 다음에 이제 20번이 아까 이런 거 공익사업. 그 다음에 이제 21번이 자격농지 감면. 요거는 언제 따로 한번 할 거예요. 20번이 자격농지 감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왜 그러냐면 토지세법 중에서 특히 상속 증여를 많이 해. 이제 선대가 나이가 다 들으셔서 이제 80, 90 되니까 이걸 증여 상속을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요것만 띄어서 농지법하고 농지에 관한 세금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상속하고 증여하고 8년 작용한 분들에 대해 감면이죠. 농지에 대한 감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하겠다 이 말이에요. 좀 특히 이제 농지에 관련된 분들은 이제 8년 경작에서부터 그런 컨디션 또 내가 상속받았는데 농지가 안 팔려. 그럼 내가 가서 농사 지어야 되냐? 그것도 아니죠. 그런 거에 대해서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2번하고 23번이 22하고 20 빨리빨리 속도를 오늘은 10몇 분 남았으니까 이거 40개는 다 읽어주고는 가려고 제가 빨리 서둘러. 이거 다시 합니다.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오늘 저번 시간에 뭐라냐면 모자란 질문을 또 하고 또 답하고 그래야지 이 100문제가 이 귀에 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잘 못 알아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속증여는 이것도 따로 합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하겠지만은 이것도 상증법.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것만 하면 내가 신이 나는 거야. 그냥 막 할 말도 하고 그래서 재밌어요. 이 상증법이. 그리고 제일 많이 묻기도 하고 제일 많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내 거 올랐으니까 판다. 내 거 올랐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증여한다. 내 죽어서 상속한다.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이것도 예능 방송처럼 어떤 사람이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1년 만에 딱 온 거야. 근데 딱 죽은 지 3일 만에 딱 이제 하늘나라에서 무주구청동에서 보나? 어디 이제 보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만 진짜 흐느껴 우는 거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었을 때 우리 마누라가 3일 동안 울어줄까? 남자들은 배우자 죽으면 화장실에서 웃는다며. 그런데 1년 후에 왔는데요. 이 사람이 탁 집을 가봤나 봐. 돌아가는지 좋군데 이게 세무조서가 나왔더래.
왜 그러냐면 이 상속 분쟁이 이제 된 거야. 그리고 1년이니까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딸도 안 보여. 아들도 안 보여. 그 사랑하는 아내만 울면서 제사상을 차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벌떡 다시 살아오고 싶겠죠. 화가 얼마나 나. 자기가 벌어놓은 가지고 싸우니까. 그래서 배우자에게 잘하세요. 잘해. 그래도 제사상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은 사랑하는 배우자밖에 없어요. 물론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효도 아들딸이 많습니다. 못된 아들딸. 진짜로 상속 분쟁을 하는 거 보니까 엄청 제가 스트레스 받거든요. 왜 저만큼 먹고 살고 저만큼 지위에 있는데 왜 한 푼이라도 못 가져가서 동생하고 형하고 저렇게 등을 지나. 나 진짜 많이 봅니다. 왜냐면 제가 상속세 증여세를 오래 강의를 했잖아요. 특히 강남에 건물들이 많은데 그래서 자꾸 이때는 막 혈압이 오른다 이 말이에요. 이거 상속세 증여세는 제가 약속하건데 시즌 마지막 째 돼가지고 내가 이제 이쪽 방송국에서 또 안 하고 다른 방송국으로 갈지 모르니까 아주 한 3시간 정도를 집중적으로 제가 해서 쉽게 마지막 타임에 여기다 적어놔야지. 마지막 타임에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축사 많이 하죠. 많이 자기 집을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단독을 하나 가지고 있었대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걸 팔려고 하다 보니까 1세대 2주택이 아니고 3주택, 2주택 있는 분들은 단독주택이 한두 푼 올랐냔 말이에요. 과거에 3, 40년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20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절반을 양도소득세로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차라리 신축 사업을 해버려야지.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할 것인지 사업자로 바뀔 것인지 또 뭐 법인에 출자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든지 머리를 짜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자기 집을 다가구, 다중주택,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걸로 트랜스퍼, 신축을 해가지고 수익형 부동산을 월세를 받으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제가 저번 시간에 그랬잖아요. 이게 집 지면 10년 늙는다고. 아주 그래서 젊은 우리 제자들은 내가 이걸 많이 가르쳐요. 신축 판매부터 세금에서부터 이게 참 더 시공사 선정에서부터 돌 하나 고르는 것까지 해서부터 이렇게 견적 내는 거에서부터 제가 이런 비즈니스를 오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속세 증여세에서 특히 상속세에서 속을 ጨ기니까 우리가 2012년도에 여기 몇 번이야 이제 25번이구나. 빨리빨리 가야 돼. 이게 신탁법이 바뀌었어요. 신탁이란 말은 일본 사람들이 쓰는 용어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본 애들은 이 신탁이란 말을 안 써요. 근데 하여튼 걔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유언을 대용해서 신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미국 같은 데는 많죠. 독일, 미국, 일본도 많아.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찾아보면 일본 애들도 요새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유럽, 미국 사람들이 신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이클 잭슨이 그랬잖아요. 얼마는 나의 모든 노래에서 나오는 이런 판권이라고 하는 뭐라 저작료를 기부하고 그 흑인 가수도 하나 있는데 그 이트니 히스톤인가 뭐 히스톤인가 있어요. 이트니 히스톤 뭐 그분도 그렇고 엘비스 프레슬리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미리 유언으로 대용 신탁을 어떻게 나 사후에 어떻게 해주시오. 우리 아들놈이 차례 없으니까 저놈이 철들 때가 65살이니까 그때 내 재산을 반을 주시오. 우리 딸은 너무 백화점만 좋아하고 호황스러우니까 당신이 관리하면서 관리비 받고 내 딸은 쇼핑 안 가는 나이가 한 65세일 것 같다. 그때 좀 주십시오. 또 중간에 내 사랑하는 손자는 대학을 가야 되니까 쟤는 아주 나를 잘 따르고 얼마나 이쁘니까 쟤는 20살 때부터 주십시오. 이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아직 이 세법하고 이게 여러 가지로 법이 정리정돈이 안 됐어요. 우리가 2012년도 벌써 들어온 지가 5, 6년 됐는데도 그래서 모 은행과 모 증권회사에서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세미나 때 좀 가보고 그랬는데 문제점은 좀 있지만 그렇게 요새는 추세가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 신탁해버린다. 나 신탁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주택연금도 신탁이야. 나고 그래. 내가 이 집 담보로 해가지고 나 평생 나를 신탁한다. 저 효도 통장으로 주택연금에서 나한테 돈을 준단다. 그러니까 요즘 나 진짜 많이 봤습니다. 아들, 딸들이 아버지, 엄마 절대 그 주택연금 들지 마세요. 그런다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뭔 소리요? 자기네들이 뭐 다 해줄 건가? 어떤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내가 한 1시간 하고 싶어요.
주택연금 제도가 많이 바뀌었고 3종 세트도 바뀌었거든요. 주택연금에 대해서. 농지연금도 그렇고 주택연금요. 그럼 아파트만 받는 건지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기 우리나라에서 연립이 제일 싼 데가 저기 인천의 이막동 같은 데인데요. 그런 데는 방 2개짜리, 방 3개짜리가 7천, 8천밖에 안 돼요. 그래도 70세 기준으로 30만 원, 40만 원 꼭 받고 노령연금 줘서 5만 원 올랐다든가 25만 원에 30만 원 받고 또 자식 용돈 좀 10만 원씩 주면 좀 받고 그래서 얼추 100만 원이라도 채워야 되잖아요. 전 국민은 왜 내가 주택을 하나 있으면 좋으냐면 주택연금으로 의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가 26번이 간간이지만 부자들은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묻는다. 전번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에 사야 돼요 하는 거에서부터 그 다음에 세금 이중과세 협정이 방기 협정이 어떻게 적용돼요? 뭐 이런 거에서부터 관심을 많이 갖는다 그랬었어요. 제가 많이도 가봤고 이런 거 강의하면 제가 신이 난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한 10여 년 특히 7, 8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 세미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싱가포르, 시애틀, 중국, 장사지구 뭐 이런 데 돈 많은 데 조바로 옆에 전철 연결하는데 이런 데 많이 또 일본 경기가 좋다서 일본에 3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때 녹봉기 힐즈라 할지 미드타운이라 할지 다 가서 본 거예요. 녹봉기 힐즈 별것도 없어요. 가보면 난 너무너무 실망했어. 근데 우리도 하나 생긴다 그러죠. 좀 우리 저 용산에 유엔이 나간 자리에 뭐 녹봉기 힐즈처럼 한다. 뭐 타임스퀘어 광장, 뭐 타임스퀘어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녹봉기 가본 분들은 그 뭐 별거 없어. 뭐더라? 방송국 하나 있고 뭐 건물 하나 모리그룹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 하나 만드는데 17년 걸렸대요. 오래 걸려. 도시가 컴팩터화 시키고 도심을 재생시키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해관계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작해서 한 20년 걸렸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빨리빨리 가요. 그 다음에 이제 27번이 이제 이 종부세 27번이 28번까지가 뭘 많이 물으시냐면 종부세를 이제 종부세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보이스 중에. 대표적으로 보이스 중에 이제 취득세 묻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럼 왜냐면 자진 납부하는 거니까 고지서들을 내는 거니까. 근데 자산세하고 종부세는 요새 부쩍 물어요. 왜냐면 우리가 자산세는 뭐하고 관계가 돼요? 자산세는 의료보험하고 관계되네. 피부양자의 자격을 박탈하느냐 안 하느냐에서부터 또 종부세를 배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개별 합산이다 보니까 이건 뭐하고 또 연결이 되냐면 또 다음에 임대소득하고도 또 연계 지어가지고 또 종합소득하고 연계를 지어가지고 종부세, 자산세를 많이 물으셔. 그래가지고 2013년부터는 2013년이란다. 9월 14일부터 주택임대 사업자를 묶고도 종부세를 이제 내야 된다면서요. 배제 안 해준다면서요. 해서부터 뭐 그런 걸 많이 물어요. 이건 쉬운 거니까 다음에 또 슬쩍슬쩍 해갈 때 지금 제가 뭘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PD님이 5분 남았다 그래요. 5분 딱 이렇게 남았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빨리빨리 읽어버려야 되겠다. 이제 그 주택의 종류 여러 가지 관광 패션이라 할지 또 휴양지 패션 뭐 제주도 같은데 농어촌 민박업 특수주택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묻는 분들이 있어요. 주택의 종류 중에서 이것은 주택수에 포함됩니까? 다음에 뭐 양도세를 충고할 때 어떻게 대상이 되나요? 이런 거에서 또 많이 물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과 중개업. 5분 동안 앞으로 40개를 준비해 왔으니까 한번 쭉 읽고 제가 이걸 40강까지 백문백답을 진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많이 물으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중과세율에 대해서 묻고 31번을 많이 물어. 31번이 뭐냐면 31번이 좀 무서운 얘기인데 보세요. 세대를 이장시키면 어떠느냐. 거주 요건을 좀 이장시키면 어떠느냐. 자, 2년 거주 요건이 있으니까. 또 우리 임대주택은 종전주택, 거주주택을 팔 때 2년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못 채웠는데. 그래서 이거 거주, 그다음에 명의 이장을 한다든지 자금 거래
세대를 또 이장한다든지, 다 이장이야, 이장. 계약서를 또 다운 계약서, 업계약서 이장한다든지, 이혼을 이장한다든지, 결혼을 요새 신혼부부들도 뭐 준다니까 결혼을 또 미리 한다든지, 혼인신고부터 해요. 다음에 사는 것은 2년 후에 같이 살면서. 이렇게 이장이 많아. 이장이 많단 말이야. 근데 이 세법이 하나 바뀐 게 있어요. 옛날에도 뭡니까? 실질과세 원칙에서 가짜로 이장한 것이 이혼한 것이 밝혀지면, 이혼하면 여러 가지 세법적인 세대 분리도 그렇고 좋은 점이 있어요. 이혼을 많이 했거든요. 이장 이혼을. 그때도 걸리면, 쉬운 말로 국세청이 걸리면 아마 피박을 씌우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세법 개정안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는 무조건 그것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고 그렇게 그걸 뭐라 그럴까, 성문화 시켰어요. 성문화. 이제 이장 이혼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하다 보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 특히 이장 이혼을 많이 해. 이장 이혼을 하면 막 아까 당첨 기회도 2번, 네, 뭐 이렇게 한 번씩 하고, 1세대 1주택에서도 벗어나기도 하고, 누진세로 뭐 벗어나기도 하고, 종부세도 갖게 놓고. 그러니까 이장을 이혼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 뭐 학군 때문에 이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도 봤어요. 요새 해외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시민권을 가졌거나 해외에서 그 영주권을 가진 분들이 여기 재산을 안 팔고 갔어요. 근데 한국 재산이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해외 거주자는, 거주자는 183일을 안 살면 뭐 이렇게 우리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안 준다더라, 감면 혜택을 안 준다더라, 이러니까요. 여기 몸만 와가지고 출국일 해가지고 135일이니까 자기 딴은 이틀 더 살고 135일을 갖다 살아. 183일이니까 아, 내가 이틀 더 양보해야 돼. 그럼 구체성에서 봐줄까요? 법은 맞네. 183일 있는 사람은 국내 거주자로 봐가지고 양도 해석을 준다. 국세청이 속된 말로 짠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떤 사람만 되냐면요. 저쪽 거 시민권, 영주권 포기하고 저쪽 재산 다 포기하고 여기 와가지고 살 의지 가지고 의료보험도 여기서 우리 걸로 내고 대한민국 걸 내고 여기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 난 뭐해서 못 가나. 이런 경우는 183일을 인정해서 우리가 왜 주택임대사업자에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인정해 주는 거 1세대 2주택에 관한 개념, 그 다음에 추가 공제는 우리 대한민국 거주자는 해주고 비거주자는 안 해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것을 맞추려다 보니까 진짜로 여기에서 살면서 183일을 채워라 이 소리예요. 그런 거 내가 봤다. 다 위장이야. 위장, 위선. 그 다음에 이제 특수세금. 일부. 특수세금이 부동산에 대한 교환이랄지 막 이런 것도 물어요. 투기가열지구가 됐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입주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고 물어. 또 요새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앞으로는 절대 임대사업자 할 때 표준계약서 석 장 자리를 안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막 그거 어떻게 써야 되냐고 그래. 정부 24시에 들어가지고요. 렌탈홈에 들어가가지고 뽑으시라니까요. 그럼 또 어떻게 쓰냐. 1분 남았기 때문에 다 읽어주지도 못하겠네요. 주택수 따지면, 그 다음에 이제 처분전 생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뭐, 제일 많이 묻는 거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2019년 이후에 2천만 원에 대한 주택임대 수입에 대해서 장기 임대로 하면은 어떻다는 데 여기서 내년을 겁을 먹고 있어요. 내년부터 2019년 1월 1일부터는 2천만 원 이하든 주택으로 인한 임대소득에 대해서 장기 일반 임대주택으로 묶지 않으면 세금이 그냥 폭탄이라면서요. 그러면 내가 2천만 원 소득인데요. 아이고 장기 일반 임대주택으로 다 묶어가지고 그러면 세금 얼마 나와요? 내가 하도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에어버렸어요. 그래서 7만 7천 원 정도 내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많이 물어요. 그 다음에 생계를 같이 하는 거, 독립세대에 대한 구성요건, 뭐 일시적 퇴거자 이런 거요. 퇴거, 독립세대 구성요건은 몸이 아프거나 대학 때문에 군대 때문에 일시적 퇴거자는요. 이거 세대 구성요건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거 저 세대 분리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많이 못 씁니다. 이게 주민등록상에. 끝내야 되겠네요. 자. 아무튼 그런 것 중으로 인해서 한 40개를 맞춰봤고요. 다음 39강에서는 한 10개 정도 더 가져올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얼추 이제
100문제를 맞춰가지고 38강, 39강까지 백문백답을 진행하고요. 41강부터 60강까지 20강 남았거든요. 그럴 때는 이 단과반으로 갑니다. 세특급, 대특급 단과반으로 가가지고 짜릿하게 아까 막 상속세, 증여세 확실하게 정확하게 아주 그냥 심오하게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재테크도 좀 이제는 어디를 좀 뭐 어떤 방법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말도 좀 할 겁니다. 세테크, 재테크를 20강 남았잖아요. 10강, 10강 정도를 이제 이 수업도 종착령을 향해서 갑니다. 이제 40회가 왔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 간다면 대구쯤 왔어요. 그러니까 20강 놓치지 마시고 같이 부산에 도달해서 해운대에 가서 그 맛있는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재테크를 잘해서 재테크 잘해가지고 웃을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20강 남은 강의 준비 더 잘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쯤이었습니다. 38강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이춘모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삼성역 1번 출구 해피하우징 교육원에서 열리고요. 부동산 절세 세무 전략과 보유부동산 세판 짜기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예약 문의는 026344-7558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